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소의 동소체와 DNA 구조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주로 탄소의 동소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높은 배점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나오고요. DNA 같은 경우에는 좀 3점짜리로 DNA 구조가 조금 이렇게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배점이 높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플로렌과 그래핀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플로렌은 알다시피 탄소의 동소체 중에서 탄소 60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리고 그래핀은 흑연처럼 탄소가 육각형 고리로 쭉 이어져 있는데 흑연과 달리 그래핀은 그게 한 층으로 탄소가 쭉 펼쳐져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어쨌든 둘 다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의 동소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나의 동소체다. 맞죠? 가에서 탄소 원자사의 결합은 모두 공유 결합입니다. 맞습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탄소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모두 다 홀 전자들을 공유하는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입니다. 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도 있고 유연성이 있어서 미래의 디스플레이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접히는 컴퓨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유가 나중에 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겠지만 그 이유가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죠. 4개인데 지금 현재 요 그래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의 탄소는 지금 다른 인접한 3개의 탄소와만 결합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홀 전자가 남죠. 그 홀 전자 하나 남는 게 지금 전체 그래핀에 걸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플로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4개의 결합수에 다른 탄소가 4개, 하나의 탄소에 다른 탄소가 4개가 다 인접해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남는 홀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동소체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맞죠? 3번 맞고, 나에서 각 탄소 원자는 3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죠. 그런데 5번에 1몰에 포함된 원자의 수예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1몰에 있는 탄소 원자가 60개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같은 경우에 탄소가 계속 펼쳐져 있죠. 그러면 1몰에는 그냥 탄소 원자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2개는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탄소를 포함한 3가지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벤젠은 알다시피 화학식은 C6H6죠. 그리고 6개의 탄소가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있고 여기 결합각은 평면 육각형이 120도가 되죠. 흑연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화학식이 탄소 C예요. 화학식 C. 플로렌은 탄소 6G, 탄소 60개. 흑연도 마찬가지로 벤젠처럼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있으면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죠. 가와 나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같죠. 벤젠도 120도 육각형, 흑연도 육각형으로 120도 같습니다. 가와 다는 1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같을까요? 자, 가 같은 경우에 탄소 6개, 수소 6개로 된 벤젠 같은 경우에는 1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1몰에 한 분자당 6개가 들어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 60개로 된 플로렌은 1몰에 탄소 60개가 들어있는 하나당 분자 하나는 60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둘이는 같지가 않죠. 그러므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에서 탄소 원자는 이오탄 3개의 탄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모두 다 탄소 하나당 다른 이오탄 탄소 3개, 탄소 하나당 다른 이오탄 3개랑 이렇게 다 결합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DNA 구조를 물어보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DNA는 처음 인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인근해서 당이 입체 구조의 당, 5탄당이 있죠. 당 옆에는 염기가 붙어있는, 염기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염기가 붙어 있는데 염기는 4종류가 있죠. 첫 번째 구아닌,
두 번째 사이토신, 세 번째가 아데닌. 네 종류만 알고 있으면 이름만. 그 다음 네 번째 티민. 그런데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인접해 있으면 수소결합을 할 수 있죠. 둘이가. 또한 아데닌과 티민도 인접해 있으면 수소결합이 가능한 염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자, 보면 여기 당이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 이 애들은 지금 염기 구아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애들은 지금 사이토신이라는 염기라는 겁니다.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결합 A는 수소결합이라는 거죠. 수소결합. 그래서 기억이 맞죠. 기억 A는 수소결합이다. 그 다음에 가에서 지금 현재 가에서 6개의 원자는 지금 가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6개의 원자는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에텐의 구조를 배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에텐은 탄소 2개와 지금 수소 4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평면에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 구조가. 탄소 이중결합으로 회전이 안 되니까 이 수소 같은 질소 탄소 같은 애들이 모두 다 같은 요 평면에 있는 거죠. 120도 결합각으로.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 쌍수는 사이토신과 구아닌 이렇게 비교를 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질소 같은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죠. 그러면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자기가 한 쌍 있고 홀 전자가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홀 전자는 다른 원소와 이렇게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질소, 구아닌의 이 질소만 보더라도 지금 결합수 하나, 둘, 3개를 썼어요. 그럼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질소마다 이렇게 결합수 3개의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 개수를 세려보면 질소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산소를 봅시다.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 전자 2개가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2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이거 같은 경우에 구아닌의 또 다른 요 산소 같은 경우에 결합수 2개를 썼어요. 탄소와 이중결합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비공유가 2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도 사이토신에서도 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다 보니까 사이토신은 7개의 구아닌이 7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고, 사이토신 같은 경우 해보면 질소에 하나, 둘, 셋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죠.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 2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토신은 5개, 구아닌은 7개가 있죠. 따라서 이건 틀렸죠.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그림 가와 나는 다이아몬드와 플로렌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화학식을 그냥 탄소 C로 표현을 하죠. 탄소가 계속 펼쳐져 있으니까. 플로렌 같은 경우 화학식은 탄소 60개로 된 이렇게 쓰겠죠. 자, 가와 나는 모두 공유결합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에 결합수 4개니까 이웃한 다른 탄소가 정사면체 중심에 있고 다른 탄소가 4개 이렇게 안쪽에 있고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4개 공유결합.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탄소가 중심으로 해서 다른 탄소 이접파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결합수 하나의 홀 전자가 남죠. 그게 플로렌 전체에 걸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플로렌에 있고 다이아몬드는 결합수 4개를 다 썼기 때문에 홀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은 맞죠? 물질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수 또 나왔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1몰, 다이아몬드 1몰에는 탄소 원자가 그냥 1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몰의 플로렌은 한 분자당 탄소 60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서로 같은 원자의 개수가 아니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1g에 포함된 탄소 결합수는 가와 나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든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든 동소체 플로렌 탄소 60개로 된 이러한 플로렌 같은 경우에 모두 다 탄소로만 되어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1g의 탄소 원자 수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1g의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탄소의 원자 수를 구해야 되니까 12g 이게 1몰의 1대의 g이니까 1g일 때는 탄소가 몇 개 들어있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둘 다 탄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g 다이아몬드든 플로렌이든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탄소 결합수예요. 자 보면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의 결합수 4개를 다 써서 4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12분의 1이니까 거기에 4개의 결합수를 다 쓰고 있죠. 탄소 결합이 4개. 그런데 플로렌은 12분의 1에 1g당 탄소의 원자 수가 12분의 1인데 거기에 플로렌 같은 경우에 중간에 탄소에 다른 탄소가 3개가 결합된 결합수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3. 그럼 누가 더 많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더 많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는 겁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나왔네요. 인산이 나오고요. DNA 구조.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산이 있고 나는 입체 구조인 당이 있고 그 다음 다는 평면 구조인 아데닌, 염기가 이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단위체라는 거죠. 인산, 당, 염기. 염기는 알다시피 아데닌 그 다음에 뭐 티민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있는데 알다시피 아데닌은 티민과 수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러면 1번을 봅시다. DNA가 음전환을 띠는 것은 가와 관련이 있다. 네, 가를 보면 인산기인데 인산기에서 여기 끝에 이 수소 보이죠? 이 수소는 H+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 원래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액상에 물에 들어가면 수소는 빠져나가고 O-. 그래서 O 여기 P2-가 되겠죠. 그래서 음전환을 띈다는 겁니다. DNA는. 그래서 가와 관련이 있으니 맞습니다. 가에서 P 원자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은 원래 어떤 원자 주변에는 8개 전자가 배치되어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인데 그게 주기가 넘어가 버리면 2주기, 3주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P 같은 경우죠. P는 지금 자기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1쌍, 2쌍, 3쌍, 4쌍, 5쌍이 있죠. 그럼 전자의 개수로는 총 이게 이중결합이죠. 전자의 개수로는 하나, 둘, 셋, 넷, 5쌍이 곱하기 2해서 10개의 전자가 지금 P 주변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을 10개의 전자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나의 지금 비공유 전자쌍을 따져본다면 올 수 있는 게 지금 산소밖에 없죠. 왜냐면 오탄당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건 산소밖에 없죠.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아까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오고 홀 전자가 2개 오죠. 그럼 여기 결합 2개 하고 자기 거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다른 탄소와 홀 전자 2개 공유해서 결합수 2개 쓰고 지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쌍이 원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산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OH, 여기 O도 있죠. 그러면 이 산소의 경우에는 수소와 결합수 하나 쓰고 탄소와 결합수 하나 썼어요. 그러면 자기 거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서 나에는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는 게 틀렸죠. 그러니까 2개가 아니고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모든 C와 O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탄소 같은 경우에 결합수 4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한다.
다는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티민과 수소 결합을 한다. 맞죠? 아데닌은 티민과 수소 결합을 하죠.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단위체죠. 그 다음에 나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럼 요거 뉴클레오타이드 항상 나오면 DNA를 생각해야 되고, DNA는 인산기와 입체 구조인 당 요까지죠. 그 다음 요까지가 염기라는 거까지.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DNA를 구성하는 것은 나밖에 없죠. DNA를 구성하는 핵산,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는 P죠. P는 지금 인산기 요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얘는 나만 해당이 되겠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까지 물어보네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어디가 있을까요? 염기 여기 보면 여기 NH2 보이나요? 여기가 사실은 브랜스테드 염기로 작용하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면 물에 있는 수소 이온을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 빠져나갔으니까 OH 마이너스 수산화 암모늄을 만들죠.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서 염기, 얘는 H 플러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산,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를 작용하는 얘예요. 마찬가지로 요 염기에서 NH2는 만약 H 플러스가 온다면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염기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그림 가는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일부를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나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의 하나인 구아닌의 구조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얘는 지금 현재 구아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 이중 나선 구조이니까 지금 잘 천천히 따져보면 이게 염기 X예요. 그럼 염기 X에 얘가 염기 X라는 얘기인데, 염기 X의 이 오각형 고리는 당이겠죠. 당 밑에 여기도 오각형이 오각형 고리 당, 여기 아데닌 염기. 그러면 당과 당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인산기죠. 중간에 인산기. 그리고 염기 X와 구아닌도 염기죠. 아데닌과 염기와에도 염기예요. 그러면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존재하죠? 네, 바로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구아닌은 뭐하고 수소 결합을 한다는 우리 앞에 배웠죠? 네, 사이토신이죠. 아데닌은 뭐 염기와야 뭐와 수소 결합을 하죠? 네, 바로 티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가에서 결합 A는 수소 결합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염기 X와 Y는 같은 물질이다. 가에서 염기 X와 Y는 X는 사이토신이고 Y는 티민이니까 같지 않죠. 나에서 비공유 전자쌍수 또 나왔죠. 항상 염기에서는 이렇게 요새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는 거를 묻고는 하더라고요. 잘 보면 질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그럼 질소마다 한 쌍씩 이제는 알고 있죠. 왜 그런지. 그 다음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다고 했죠? 네, 2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5개가 아니고 7개가 답이 맞겠죠. 그 답이 기억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기출 문제를 다 분석된 거죠. 주로 D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져 묻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문제 3점짜리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활동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